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판소리계 소설의 하나인 옹거집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용 본문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물론 이제 이 지문도 역시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 학년도 6월 고3 모평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옹거집전은요,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판소리계 소설 특징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소리가 무엇인가요? 판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연극이나 그리고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 공연을 보면 어떤 단상에 올라가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노래를 하겠죠. 창자, 노래하는 사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리.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이제 그 공간에서 그리고 노래를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고 하고요. 이 판소리에서부터 연유해서 나온 소설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판소리계 소설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그 민중들 사이에서 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판소리 사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판소리라고 했을 때 판소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바로 1인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인 뮤지컬이니까 판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음악이 있겠죠. 그리고 음악에 따른 어떤 이제 가사가 있겠죠. 요 가사, 그러니까 판소리의 음악, 판소리에서의 이 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판소리 사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사만요, 그러니까 판소리, 이 뮤지컬의 가사 있죠? 뮤지컬의 가사만 따로 떼가지고 이야기로 만든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가사를 따로 떼가지고요, 그것을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붙여서 만든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볼까요?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판소리 사설이 민중들 사이에서 요 가사가 계속 구전되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구전이 되겠죠? 그런 사설이 문자로 정착이 되면서 만들어진 소설. 그 사설에 이런 가사의 내용을 덧붙여서 만든 소설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음악적인 특징. 원래 음악이었으니까요. 음악적인 그런 공연으로서의 그런 특징과 그리고 소설이기 됐기 때문에 소설 문학 작품으로서의 그런 특징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판소리계 소설은요, 보통 이제 지역별로 전해오던 여러 가지 근원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그냥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짧은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을 우리가 화소라고 합니다. 모티프라고도 하고요. 이 이야기의 짧은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들이 서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근원 설화가 되겠죠. 이제 근원 설화가 있으면 근원 설화,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야기가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옛 이야기가 돌아다니다가 판소리로 노래가 재밌으니까 노래로 불리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판소리 가사만 떼가지고 또 재밌으니까 소설로 만든 거,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전해지던 여러 가지 근원 설화가 판소리 사설로 만들어진 다음에 공연이 된 다음에 다시 소설로 바뀌게 된 것을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은요, 원래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에,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문체, 원래 노래였죠? 그래서 운문체하고 그리고 소설이 됐으니까 산문이겠죠? 이 산문체가 서로 섞여져 있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판소리계 소설은요, 사사조가 많은데 그래서 보다 보면 네 글자씩 띄어 읽는, 그런 띄어 읽으면 뭐가 나와요? 운율이 형성이 되죠. 운율이 형성이 되면 띄어 리듬감이 있죠. 이제 그런 운문의 특징, 그런 것이 섞여져 있는 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그리고 판소리 같은 경우는 향유 계층이 평민과 양반이 모두 두루두루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 1인 뮤지컬이었잖아요. 그래서 평민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어떨까요? 평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욕이라든가 좀 그런 좀 야한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듣는 사람이 양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양반들이 들었다면 어떨까요?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이라든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역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평민 앞에서도 공연을 했고 양반 앞에서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막 섞인 거죠.
그래서 양반의 언어인 한문체가 섞이기도 하고요. 아마 한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앞에서 양반들이 들을 때는 양반의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평민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평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비속어라든가 뭐 우리가 욕이라든가 야한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반의 언어인 한문체하고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 사용의 이중성이라고 한답니다. 고고한 문체도 쓰기도 하고요. 좀 약간 격이 떨어지는 문체를 쓰기도 하는, 그래서 언어 사용의 이중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향후계층이 양평민이기도 하고 양반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양반 앞에서 할 때는 우리가 충효 같은 이제 그런 주제를 썼을 것이고, 그렇죠? 평민들 앞에서 할 때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부전 같은 경우도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주제는 뭡니까? 바로 형제간의 우애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 본다면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놀부로 표현이 되는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서민 계층, 그리고 양반이지만 신분은 양반이지만 무능력한 계층인 흥부, 이렇게 두 계층의 서로 이제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제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원래 이게 공연물이었잖아요.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물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의성어나 의태어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우엉이라든가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겠죠. 공연이었으니까 원래요. 자,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거 별표 전하세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앞에서 노래를 하는 창자가 있었죠. 창자가 노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노래를 하던 창자가 휴, 공연이었잖아. 판소리랑 공연이었죠. 1인 뮤지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슈,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공연을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자신의 또 의견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공연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요, 그대로 어때요? 소설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판소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던 창을 하던 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요,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을 보다 보면 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자신의 평가가 들어간 문장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누구야 그렇죠? 소설을 읽다 보면 누구야, 누가 갑자기 어디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갑자기 서술자가 슉 개입해서 자신의 평가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앞에서 판소리에서 공연을 하던 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던 그것이 그대로 소설로 이어지게 되면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EBS 여러 가지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장황한 사설. 그러니까 이제 사설이 어느 부분이 심각하게 길어요. 그리고 흥부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가난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지나치게 길어요. 이제 그건 왜 그랬을까요? 공연을 했죠. 판소리는 공연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을 많이 담아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겠죠.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흥부전에서 가난을 자랑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재밌었던 모양이야. 듣는 사람이 좋아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더 길게 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계속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 역시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진 부분이 나와요.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춘향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도령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변사또를 습격하는 장면이죠. 그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요.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왜 그랬을까? 재밌었던 모양이죠. 듣는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판소리 공연을 했는데 재밌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나치게 소설에서도 길어지는 경향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장황한 사설이 나타난다든가, 이제 역시
역시 그 한 장면이 지나치게 길어져 똑같은 말이에요. 한 장면이 지나치게 길어진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본다면 역시 평민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누구를 깎겠어요? 바로 양반을 깎겠죠. 그러다 보니까 풍자를 한다든지 재밌게 표현하는 해악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이제 소설보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문화, 그리고 재담이라든가, 재담은 재미있는 이야기야. 그리고 욕설이라든가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공연을 하던 공연물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긴장과 이완의 문학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풍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긴장이 되고, 그리고 해악은 또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이완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은 풍자와 해악의 문학이다. 그리고 긴장과 이완의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역시 우리가 춘향전, 그리고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등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옹고집전은 그렇게 중요한 판소리계 소설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재호가 정리한 판소리를 정리한 거 있죠. 이제 그런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비중이 높아요. 나올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샅샅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옹고집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옹고집전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재미있고요, 그리고 쉬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금방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판소리 사설에서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운문과 산문체, 그런 음악적인 특징과 산문으로서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 한글 계층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주제와 언어 사용이 이중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창자가 있었기 때문에 창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말을 하던 바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다는 거.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풍자와 해악이 나타나 있는 그런 소설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소리계 소설에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시롱과 허옹과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열콧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에 다짜고짜 동요를 불러봤는데요. 시롱과 허옹가가 뭘까요? 진짜와 가짜가 서로 다투는 대표적인 진가쟁주 이야기 옹고집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옹진골 옹당촌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재산은 넉넉하였으나 성질이 고약하고 심술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8순이 넘은 어머니가 아파도 닭 한 마리나 약 한 첩도 봉양하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예끼 이놈아, 내가 너를 은자동아, 금자동아, 빼곡동아 하며 애주중지 길렀는데 효도는 고사하고 불효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더냐? 아이고 어머니,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더니 70 먹은 노인네도 드문데 80이나 먹고 더 살아서 못하시려고 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옹고집은 시주받으러 온 스님을 결박해놓고 귀를 뚫거나 어깨를 타고 뜸을 뜨는 등 불도를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때 월출봉 취암사의 한 도승이 이 소문을 듣고 학대사라는 스님에게 옹고집을 질책하고 오라고 시킵니다. 옹고집의 집을 찾아가 시주를 청하는 학대사. 옹고집은 학대사에게 자신의 관상을 보라고 요구하는데요. 좌수님의 상을 살피오니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으니 자손이 부족하고 면상이 좁으니 남의 말을 아니 듣고 수족이 적으니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을 듯하고 말년에 혹한에 병을 얻어 죽으리다. 학대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옹고집. 하인들을 시켜 학대사에게 매질을 하고 쫓아냅니다. 도승은 이 말을 듣고 옹고집을 징벌하기로 합니다. 집 한 묶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옹고집, 즉 허옹가는 진짜 옹고집, 즉 실옹가의 집으로 가서 둘이 서로 진짜라며 다투게 됩니다. 옹고집의 아내는 물론이요, 자식과 며느리들까지 나서서 판별해보려 했지만 어찌나 똑같은지 도표 안자락에 불똥이 튀어 탄 구멍까지 똑같습니다.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알 길이 없었죠. 그리하여 관가에 가서 송사를 벌이는데, 하지만 관가의 사람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자 서로 호적을 외워보게 합니다. 실옹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만 겨우 말하는데 호응가는 집안 내력과 살림살이까지 줄줄 읊습니다. 내가 흉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을 탈취하려 하니 곤장 30대를 때려라. 허웅가는 즐거워하며 실홍가의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금실 좋게 많은 자식을 얻고 살아갑니다. 한편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난 진짜 옹고집 실홍가는 산속으로 들어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후회 막급이로다. 하늘이 주신 죄를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1000번 죽어 마땅하나 늙은 모친과 아내를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소. 제발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도승은 실홍가에게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집에 돌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부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자 호응가는 온데간데 없고 지푸라기 한 뭉치가 놓여있을 뿐이었고 그동안 낳은 호응가의 자식들도 모두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죠. 실홍가는 그 후로 도승의 가르침에 탐복하여 모친께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개과천선하여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자, 가짜 옹고집의 등장으로 고난을 겪은 진짜 옹고집이 착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 권선징악,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0컷 고전소설, 오늘은 여기까지! 작품의 전체 줄거리 보고 오셨죠? 작품의 전체 구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할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바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작품의 구조를 보시면 맨 처음에 발단에서는 옹고집이 굉장히 성질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병든 넘어도 돌보지 않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는 이런 옹고집을 꾸짖으려고 바로 도승이 보낸 학대사 를 보냈는데요. 이제 도승이 학대사를 보냈는데 옹고집이 오히려 이 사람을 굉장히 이제 괴롭혔죠. 그래서 오히려 옹고집에게 매를 맞자 도승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난 도승이 옹고집을 벌주려고 가짜 옹고집을 퓨슈슈 이제 지푸라기 가지고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지문에서 볼 내용은 바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인데요. 위기에서는 진짜 옹고집을 가리는 송사, 이제 송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싸우는데 거기에서 가짜 옹고집에게 진짜 옹고집이 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고 이제 쫓겨나는 내용. 절정 부분에서는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옹고집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진짜 옹고집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옹고집은 이제 전전거식하고 이제 그지같이 돌아다니는 내용. 마지막에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이제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잘못을 밝힌 다음에 이제 지푸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진짜 옹고집은 이제 개과천선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말의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을 글의 이제 포인트는요. 이 작품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옛 이야기, 바로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봤듯이 판소리의 이제 그런 하나의 사설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로 노래로 불렸던 거기 때문에 그 노래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거, 이제 그거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악행을 일삼던 이제 주인공 옹고집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과정 같은 거, 그리고 또 나중에 지푸라기 옹고집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푸라기 옹고집이 결국에 이제 옹고집이가 뭐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푸라기 옹고집이 하는 말이 바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지푸라기 옹고집의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품을 보시면 송사소설이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사설에서 왔어요. 국문 소설이에요. 국문 소설이다 보니까 상층의 여성 계층을 독자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격은 이제 풍자적입니다. 굉장히 이제 놀려먹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니까 좀 약간 비판적인 웃음이 들어가 있지만 순간순간에 또 재미있게 이렇게 웃음이 들어가 있어서 풍자적이라고도 하고 해학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배경은 옹진골 옹당촌이라는 곳이고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는 바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즉 개가 전선하시오, 개 권선징악하시오. 자, 그리고 비윤리적인 부자, 바로 여기서는 이제 옹고집으로 드러나 있는 이제 비윤리적인 부자인 옹고집을 비판하는 내용. 사건이 재미있게 계속 우스꽝스럽게 진행이 돼요. 사건이 해학적으로 전개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시게 되면 지푸라기 옹고집이 봉 이렇게 옹고집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거 좀 기이하죠, 신기하죠, 도술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문은요, 2019학년도 6월 고3 모평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기출을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볼까요? 앞부분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줄거리 부분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옹고집은 결국에 이제 어떤 계층을 대표하고 있냐면 조선 후기에 중인 계층 부자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번 그 중인 계층의 부자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옹고집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자,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났다고 했죠.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한다.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일식한 말로 진가쟁주라고 합니다. 진은 진짜고요, 가는 가짜예요. 쟁은 다툰다는 거고요, 주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서로 주인임을 다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진가쟁주인데, 이걸 봤을 때, 지금 줄쳐진 부분을 봤을 때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이 진가쟁주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데, 송사 바로 무슨 송사를 하겠어요? 내가 진짜다 라고 주장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재판에서 가려보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이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데 읍내를 들어가니 시장을 들어갔는데요. 집 옹고집에 거덩벗어, 집 옹고집에 한번 모습 좀 보시오. 아니,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하네요. 자, 우리가 이 소설 뭐라고 했습니까?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했죠. 판소리개 소설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판소리는 원래 노래였다라고 했잖아요. 노래를 하는 그 창자가 지금 그대로 하던 말이 그대로 소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판소리 사설투로서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 있다, 판소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판소리에서 노래 부르는 창자가 하던 말이 그대로 이렇게 소설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집 옹고집의 모습 좀 보시오. 이렇게. 자, 주저없이 쥐가 앞에 가면, 아니, 두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재판을 가는데요. 지푸라기 옹고집이 더 당당하게 앞에 간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옹고집보다 앞에 가고 있어요. 쥐가 앞에 가면서 읍의 총가인 하나와 만나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지금 그래, 재판해봐,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보자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푸라기 옹고집이 더 당당하게 앞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가면서 거기서 친구를 하나씩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옹고집보다 가짜 옹고집이 친구를 더 잘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읍의 총괄인 하나와 만나보면 갑자기 지나가다 한 사람 만나면 깜짝이야, 깜짝. 이거 또 선생님 오타를 자, 깜짝 반겨서 이제 두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안겨서 지금 지푸라기 옹고집이 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나는 가변은, 자, 가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의 재앙이나 사고를 말합니다. 가는 이제 집가 짝이죠. 변은 이제 어떤 병고 같은 거겠죠. 우리 집에 어떤 병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의 병고는 뭐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인데, 이제 가짜 옹고집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인데 저 옹고집이 지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가변이 되겠죠. 그 집안의 재앙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중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 수냐. 너와 나 중마고우잖아. 중마고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우리가 중마고우라고 하죠.
너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잖아 하고 지금 진짜 옹거집보다 가짜 옹거집이 지금 친구를 더 잘 알아보는 이런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면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탁 달라붙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아니 자네는 내게서 아무 연분의 돈 50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제돈 보태 쓰게 하랴 뭐 이렇게 자네가 내게서 어느 날 돈 50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내가 그거 못 주겠냐 노잣돈에 보태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송사하러 가는 길에 노잣돈에 내가 노잣돈으로 써야 되니 그 송사하러 내가 지금 재판을 하러 가는 길인데 재판하러 가는 길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너 예전에 50냥 돈 50냥 나한테 빌리지 않았냐 돈 50냥을 빌린 것도 알고 있어 그게 지금 놀라운 거야 알겠죠 돈 50냥을 빌린 걸 알고 있어 이 지푸라기 주제에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50냥을 네가 취하여 갔으니까 그 돈 갚아 나 지금 왜냐면 지금 재판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해 너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갚을 것도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또 한 명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또 탁 잡고 지푸라기가 자네 직업병 넌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제 거년 선자 20단말을 어찌하니 보내는가 당신 직업병 논에 두 섬지기 이때까지 너 소작하고 있지 않았냐 내 논에서 너 소작하고 있었지 알고 있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거년 바로 지난 해에 바로 선자 자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농사 짓기 전에 이제 소작하고 있었으니까 너 지금 내 밭에서 지금 내 논에서 너 소작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에 너 소작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되잖아 소작하기 전에 돈 바로 20단말을 왜 나에게 보내지 않냐? 왜 돈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 참 옹거집을 본즉 진짜 옹거집이죠. 진짜 옹거집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얘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나의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원래 이거 내가 할 말인데 참 옹거집 내가 할 말을 바로 지는 누구겠어요? 지푸라기 옹거집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질려서 뒤에 오며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 돈 받을 사람, 소작을 지고 있는 사람 얘가 다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자 그러니까 기가 질린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실성한 사람같이 진짜 옹거집이 뭐야 쟤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집 옹거집 값지도 집 옹거집 가치도 모르는지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한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옹거집이 지푸라기 옹거집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알겠죠? 놀라서 지푸라기 옹거집보다 아는 사람을 더 몰라보는 상황이 오게 돼.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지푸라기 옹거집이 또 노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노는 이제 길가겠죠. 길에 있는 그 변두리, 그러니까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하는 말이 지푸라기 옹거집이 한술 더 떠요.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가운이 불길하요. 자,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운수겠죠. 집안의 집가자의 운수예요. 그 불길해 좋지 않아. 왜 좋지 않았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 진가쟁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인데 지푸라기 옹거집 얘기하는 내가 진짜인데 저놈이 지가 진짜라고 하잖아요. 막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이 불길해서 어떠한 놈이 왔어요. 바로 여기 이 지푸라기 옹거집 입장에서는 이제 참 옹거집을 어떠한 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떠한 놈이 왔는데 저놈이 용모가 나와 비슷해. 지가 내라 하고 자칭 옹거집이라 하기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옹거집 자기가 가짜잖아. 가짜인데 지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있는데 우리 집 가훈이 불길해가지고 세상에 참 옹거집이죠 사실은. 근데 걔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모가 나와 비슷해가지고 지가 내라 하고 자칭 옹거집이라 하기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해서 일체 구별로 그래서 진위를 구별하려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송사하러 가는지라 법에 소송을 하러 가는지라. 그래서 뒤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네 기네 이라는 거야. 누구? 바로 나를 사칭한 놈이라는 거야. 용모가 나와 비슷해서 나를 사칭한 놈이다 라고 지가 가짜면서 지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원고집이 뒤에 오는 진짜 참 원고집을 가짜 원고집이라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야, 자네들도 대소간에 눈이 있거늘 혹 흑백을 가리소냐, 흑백을 가리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제가 칭찬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죠. 자, 그러니까 참 원고집이 진짜 원고집이 뒤에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참 원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을 울째 행인들이 이어보고 하는 말이, 행인들이 앞에 가는 지푸라기 원고집을 갖다가 뒤에 가는 참 원고집을 같이 이어서 보고 하는 말이, 아유, 행인들도 헷갈리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누가 알아보리오? 네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누가 누군지, 누가 진짜 원고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아마도 서로 같다, 너무 똑같은데 라는 말밖에 내가 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송사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재판이죠. 그걸 하러 가는 길에 지푸라기 원고집이 참 원고집의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략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중략된 부분을 보시면, 자, 집 원고집이 반만 웃고, 자, 이제 앞에서 뭐 하러 갔었어요? 송사하러 갔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가리러 갔었죠.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지푸라기 원고집이 미소를 좀 짓고 있는 거죠. 반만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반만 씩 이렇게 웃고 있다라는 건 뭔가 지푸라기 원고집이 이겼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푸라기 원고집이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허이, 바로 내정에 들어가니, 내정은 바로 안채에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이놈이. 진짜 원고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처자, 권속이, 처자라는 것은 이제 와이프고요, 권속, 딸린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가족들이 다다다다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푸라기 원고집이 안방으로 쑥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쑥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지푸라기 원고집이 이겼나 보네. 왜냐면 반만 웃고 있잖아. 그리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고 있잖아. 그 얘기는 이긴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지푸라기 원고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행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행세, 나 여기서 재산인 거예요. 나의 재산과 저 자식들, 나의 와이프와 내 자식들을 뺏기지 않았다. 지푸라기 원고집이 이겼나봐. 어떡해. 하면서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아하이, 지푸라기 원고집이 이겼네요, 재판에서. 그래서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역시 자기 아내하고 딸린 식구들, 뭐 자식들 전부 다, 그리고 상하 노복들이 바로 이제 위 같이 있는 그 이제 시중들까지 참 원고집으로 알고 이겼다고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진짜 원고집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마누라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진짜 모르네요. 그러면서 뭇 아들이 나서면 여러 아들들까지 뭐라고 하냐?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제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봉변을 당했었네요. 아버지 이겨서 다행이에요. 뭐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노복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어헤이, 난리 났네. 그러니까 집 원고집이 내가 혀를 단신이라는 것을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재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했기로 이제 지푸라기 원고집이 무슨 대사를 하냐? 자, 내가 전곡을 과연, 자, 전곡이라는 것은 곡식이나 재산, 곡식 재산, 그것을 내가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가 혼자서 부자가 되느라 그동안 재산을 아낄 줄만 알았으니까, 저 뭐라고 하냐, 내빈, 자, 내빈 왕객 접대 상가 망가 동양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그 내빈, 지금 들어있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그리고 왕래하는 또 손님들, 그런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고, 또 내가 동양 거지들이 동양하러 오는 거 있죠. 밥 한 번만 주세요, 돈 한 번만 주세요, 이런 동양 거지들이 망가 집에 가득 차더라도 내가 박대했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베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야. 누가? 지푸라기 원고집이.
그래서 인심부도 그래서 내가 인심을 부아니부 얻을 들게 해서 인심을 내가 얻지 못했다. 그런 것이 절로 되어서 이런 재변이 난 것이다. 내가 그동안 재산 많은데 이거 베풀 줄 몰라가지고 벌 받은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사람이 되고 내가 개과천선을 못하겠느냐. 개과천선 얘기했죠. 지난날에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서 올바르고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고친다는 거고 관의 나의 과실을 고쳐서 어떻게 된다고 선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이제 착하게 살래 말이죠. 그래서 개과천선을 내가 못할 것이냐. 개과천선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재물과 곡식을 다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줘서 할인,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구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해서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야? 내가 그동안 돈이 많았는데 그걸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가짜 온거집이 와서 막 이렇게 병고를 겪는 그런 벌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내 재산 베풀면서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지푸라기 온거집이요. 지가 가짜면서요. 자, 그래서 전곡을 흩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사방에 구차한 사람들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니. 그래서 소문이 막 퍼진 거야. 지푸라기 온거집, 저기 온거집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진짜 온거집인 줄 아니까 진짜 온거집, 저기 온거집이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대요. 풀어주고 있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재산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런 말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소문이 퍼졌다는 거야. 그래서 낭자하니 어떻게 하냐? 팔도의 거지들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거야. 지푸라기 온거집 집에. 팔도 거지들과 거절 유걸승들이 구름 모이듯이 모여드니 하하이. 이제 유걸승이라는 것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청하는 중이에요. 중들이 구름 모이듯이 모여드니 100냥 돈 1000냥 돈을 훑어주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거지들도 모이고 떠돌아다니면서 시주를 청하는 중도 모이고 하니 이제 100냥도 주고 1000냥도 주고 이렇게 돈을 막 마구 주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다 인심을 베푸는 거야.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렇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베푸는 거야. 이제 1000냥이 아니고 이게 1000냥이에요. 이제 오타가 났네요. 1000냥 돈을 마구 훑어주니 어떻게요? 이제 온거집, 진짜 온거집 너무 이제 배 아프겠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지금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지? 그랬더니 온거집의 인심 좋단 말이 낭자리라. 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바로 그래서 서술제 개입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죠. 원래 판소리가 이제 창자가 노래를 부르던 거였기 때문에 그 창자가 말을 하던 게 그대로 소설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서술제의 개입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온거집에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인심 좋다는 말이 마구마구 퍼지더라. 소문이 났더라.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송사에서 이긴 지푸라기 온거집이 진짜 온거집의 재산을 털어서 활인 구제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루는 주효를 낭작해 장만하고, 이제 주효라는 것은 이제 왜 술과 안주예요. 술과 안주를 낭작해 아주 푸짐하게 장만하고, 원근의 원이라는 것은 멀고 그는 가까운 곳에 모모한 친구들이며 사들 그런 친구들, 그리고 사방 사람들을 청자하여 사방 사람들에게 와라, 여기 와보라, 이렇게 해서 대연, 대라는 것은 이제 큰, 그리고 연은 잔치예요. 큰 잔치를 배설할지, 배설한다는 것은 이제 똥 싸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잔치를 연다라는 거야. 큰 잔치를 열었어. 그래서 어때요? 친구며 사방 사람들을 다 지금 초대해가지고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한 다음에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참 온거집 쫓겨난 진짜 온거집이죠. 참 온거집이 전전걸식 하다가 어때요? 정전걸식,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빌어먹고 있는 걸 전전걸식이라고 하죠. 참 온거집이 전전걸식 하다가 맹랑촌에 있는 온거집이 활인구제 한다라는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자, 그래서 참 온거집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정시프라이 온거집이 내 돈인데 세상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하고 멀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여가지고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분심으로 하는 말이 아주 분한 마음이 들었겠죠. 분한 마음.
또 어떻게 써? 이씨, 남의 재물을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냐? 막 이거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찾아가서 내 집이 망하는 그 끝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망하는 걸 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죽장망해로 찾아갈지. 죽장망해라는 것은 우리 나와 있죠. 돼지팡이와 집시를 말하는 건데 역시 아주 간편한 이제 간단한 차림새로 이제 찾아갔다라는 거야. 누가 진짜 옹고집이요. 그래서 지푸라기 옹고집이 도수를 보고 근처에 참 옹고집 온 줄 알고 자 지푸라기 옹고집 세상에 도수를 부릴 줄 아네요.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기성이라고 하죠. 지푸라기 옹고집이 도수를 짜자자잔 부려가지고 보니까 근처에 참 옹고집이 온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나서 누구 사환 잔심구름꾼을 불러서 이제 말을 했죠. 그렇군. 지금 진짜 옹고집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옹고집이 자 이제 자기 심부름꾼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거린도 많을지 자 오늘 큰 잔치 내가 열었으니 음식도 엄청 많고 그리고 빌어먹는 거지들도 엄청 많을 것이니 타일 다른 날에 내가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온가님이 자 나랑 전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투던 그 거짓 온가놈 이게 이제 진짜 옹고집이죠. 진짜 옹고집 놈이 배가 고프다고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어떡해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보니까 또 이게 오타가 이제 배고가 아니고 배도 고프고 그놈 배 고플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배도 고프고 그리고 기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굶주린다라는 거야. 굶주리고 그리고 한은 춥다라는 거야. 그래서 굶주리고 굉장히 추운 거 배고프고 추운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놈이 전전걸식 다닐 것이다. 더 이렇게 빌어먹고 더 한 푼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전전걸식 하면서 그놈이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고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들은 가서 데려오너라. 자, 그놈이 내가 밥 주고 막 돈 주고 이런다는 거를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까지 왔지만 차마 이놈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심부름꾼 너희들이 가서 바로 그 옹고집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지푸라기 옹고집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변을 한편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되도 못할 일 바로 차 옹고집이 자기를 진짜 옹고집을 주장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중장 바로 곤장으로 몹시 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았으니 참 내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 이제 그 명을 듣고 이제 어때요? 제 심부름꾼이 이제 명령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보니 과연 어때?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누가요? 진짜 옹고집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그 시종들이 사환들이 바로 가서 엉겹결에 배려하고 이제 사환들이 가서 배례라는 것을 예를 체험하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엉겹결에 했을까요? 우리 주인님과 너무 똑같이 생겼네. 우리 주인님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되네 뭐 그런 거죠. 엉겹결에 이제 절해서 예를 펴가고 문안을 하니 이제 슬프다. 자 슬프다 이거 누구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어디서 바로 이런 게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참 옹고집에 대성통곡이 절로 난다. 참 옹고집 하이. 자 사환들이 가자니 이제 사환들 바로 뭡니까? 사환들이 우리 그 심부름꾼들이 이제 갑시다 하니까 갈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여러 놈이 부축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심부름꾼 사원들이 바로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좌상 저기 높은 자리에 앉히니 누구? 이제 참 옹고집을 데려다가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집 옹고집이 일어서서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지푸라기 옹고집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석적선이 으뜸이거늘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뭐라고 하냐 지푸라기 옹고집이 이제 참 옹고집을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을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온거지 우리 시프락의 온거지 말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작가 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작가 의식이 드러나 있는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형세 좋다 하는 것이 자 재산이 있어서 좋은 거 다 쓰있죠. 재산이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활인구제, 바로 활인구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만인적선, 그래서 만인에게 적선, 적은 쌓을 자자예요. 뭐 선한 것을. 그래서 재산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서 네가 선을 쌓는 게 좋은 것인데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꾸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는 처녀석의 거부로서, 거는 이제 클 것자야. 큰 부자로서 넌 부자인데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첫째로는 부모를 박대하니 너 이놈, 너 부모를 박대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바로 불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다. 자, 둘째는 바로 뭐냐, 유결산승 욕보이니. 이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중을 온거집을 꾸짖으려고 이제 도승을 보낸 학대사가 이제 오히려 온거집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쫓겨난 얘기가 있었죠. 자, 그걸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걸산승을 욕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살이요. 바로 이제 불교를 박대했다 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작가 의식이 뭐겠어요? 굉장히 효를 중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불교를 숭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작가의 의식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집 도승이 나를 보내요. 뭐라고 했냐? 자, 묘신불법으로 가르쳐서, 자, 불법으로 내가 뿅 하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 뭐야? 묘하신 거잖아. 이제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마술을 뼈뼈뼈뿅 부렸다는 거니까 바로 정기적 요소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의 제목을 잡아 아주 죽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이, 심이라는 것을 마음 용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로 내가 아주 어질기 때문에 너를 살린 것이니 너를 아주 죽여 보내려고 했는데, 자, 이만해도 후세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했어도, 너를 막 완전 죽여서 보내진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후대 사람들이 보고 너를 보고 이제 뉘우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유는 아무토록 계과하라, 너 계가 전선하라,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좌상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지푸라기 온거집이 저기 윗자리에 앉으면서 문득 자빠지니, 앉았는데 갑자기 뿅 자빠지는 거야. 하니까 호수아비 찰벼집 묶음이라 정체가 뿅 하고 등장됐죠. 정체가 탄로나네요. 그렇죠? 좌상에 나앉으니 지푸라기 온거집 퐁 하더니 지푸라기 묶음이다 라고 집 온거집의 정체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어때요? 마술 마법 퐁 뭐 이런 거 정해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정기성이 드러나 있구나. 자, 이거 보니까 좌상이 앉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공고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온거집이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 이제 온거집이 이제 결말 부분 볼까요? 자, 온거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그렇지. 지금 이 판소리개 소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개과천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과천선해서 세상에 전하여 어떻게 일가친척이며 원근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친하고 오래된 오래될 거야. 오래된 친구들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자, 그렇게 되니 온거집의 인심을 만만세 전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온거집이 이제 개과천선을 해서 인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역시 마지막 부분 온거집의 인심을 우리가 계속 세월을 만세 이렇게 전하더라 라고 하는 행복한 결말과 이제 권선징악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집에 돌아온 참 온거집이 온거집의 훈계를 듣고 이제 개과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뒤에 이제 문제 부분이 문제 풀어보는 문제 풀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물 간의 특성 관계 뭐 이런 거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학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